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토마스 엘리엇은 그의 시 황무지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4월도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4월과 함께 바이러스도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대규모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시험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 군함이 이틀 연속 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를 항해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바이러스 2차 습격에 대하여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IT 업계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오피니언에서는 뉴욕 한 장례식장 앞에서 시신 수십 구가 트럭에 실린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봉쇄 조치 시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주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경제 활동에 복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지역에서 성급하게 봉쇄 조치 완화를 시작하는 것은 각별히 경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정점을 찍었던 것으로 보이는 지난 주말보다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 내 확진자는 109만 5,019명을 기록하였고 사망자는 6만 3,85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서 현재 임상시험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회사인 길리아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를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중에 있는데 고무적인 시험 결과가 나왔다고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의 파우치 박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배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가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위약을 투여한 환자들은 회복까지 평균 15일이 걸린 반면에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은 환자들은 11일 만에 회복됐다고 파우치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FDA가 조만간 렘데시비르의 긴급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29일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의 초기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중증 환자 200명에겐 5일간, 197명에겐 10일간 이 약을 투여했는데 두 그룹 모두 절반 이상이 14일 이내에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렘데시비르는 당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사스와 메르스 등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 전염병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들 가운데 임상시험 단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합니다. 더 좋은 소식 기다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의 파우치 박사가 그제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희소식을 전한 데 이어 어제는 MBC 방송에 출연하여 백신 개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까지 수억 개의 백신 생산을 목표로 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백신 개발이 빨라야 12개월에서 18개월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원래 예상보다 개발이 앞당겨진 것입니다. 파우치 박사는 자신이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팀의 일원이라고 밝히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여 내년 1월 중에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 군함이 이틀 연속 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를 항해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 항해가 중국 영유권 지역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단순한 자유항행이라고 응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이 해군을 앞세워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복 조치의 근거는 중국이 미국 바이러스 확산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도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우한의 실험실에서 유출되었다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찾아내도록 미 첩보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축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도전하는 양상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그 갈등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의 파우치 박사는 CNN 방송에 출연하여 바이러스 2차 습격에 대하여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바이러스 확산의 두 번째 라운드는 불가피하며 그 피해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에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각 주에서 제재 조치를 너무 빨리 해제하면 방금 우리가 지나온 그 어두운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한 바이러스 모형 분석에 의하면 8월 초까지 7만 2천 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성급한 제재 조치 완화는 훨씬 더 큰 규모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감염 검사 확대와 감염자 경로 추적, 그리고 감염자의 효과적인 격리만이 앞으로 다가올 불행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최신 보고에 의하면 아직도 미국은 바이러스 감염 검사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감염자 수가 많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인구 1000명당 검사 횟수가 각각 22.3명과 29.7명인데 반하여 미국은 16.4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파우치 박사는 바이러스 감염 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늦어도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 모두 검사를 마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84만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6주간 3천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제1사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 4.8%를 기록하면서 미국 경기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IT 업계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IT 업계의 호황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온라인 활동이 크게 늘었고 재택근무가 대규모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29일자 보도에 의하면 IT 업계의 선두를 달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의 영업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제1사분기 매출이 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15% 증가하였으며 페이스북도 작년에 비해 제1사분기 매출이 17.2%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 신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의 급성장이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의 성장도 이용자의 증가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매출 신장에 힘입어 이들 기업의 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T 업계의 성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장례식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에서 부패 중인 시신 수십 구가 발견되었다고 뉴욕타임즈가 4월 29일 보도했습니다. 이 장례식장 앞에 주차된 트럭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대의 트럭에서 최소한 40구 이상이 되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트럭들은 6월 렌털 트럭이며 냉동시설은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부패 방지 용도로 보이는 얼음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장의 냉동 보관고가 고장이 나서 시신을 트럭에 보관한 것으로 보이며 이 시신 중 몇 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18,000명 이상으로 늘어나 이미 영안실, 장례식장, 화장장 등이 포화 상태입니다. 사망자가 늘면서 시신이 쏟아져 나오자 이를 제때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일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당장 처리할 수 없는 시신을 냉동 트럭에 보관하거나
강력한 에어컨을 가동한 임시 영안실을 마련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19년 전 9/11 테러의 사망자가 2,996명인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뉴욕의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패 중인 시신이 뉴욕의 도심에서 버젓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내전 중인 나라에서나 그것도 무정부 상태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글로벌 경제 수도인 뉴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시신 방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초119임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미국의 시스템이 오작동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매우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최대 격전장이 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지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확산 이후의 대응에도 실패하여 이제 총체적 난국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미국의 의료 물자가 부족해지자 러시아, 중국,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마스크 등을 비롯한 각종 의료 물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대처 능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관련 기초과학, 의료기술, 생명공학, IT 기술력뿐만 아니라 경제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미국이 의료 물자가 부족해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고 있는 블랙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사태 내내 턱없이 부족한 N95 마스크를 보면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N95의 세계 최대 생산 회사인 3M은 미국 회사입니다. 현대 국가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기능은 시민의 안전보장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보장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군사대국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비단 바이러스 대응 능력의 현실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오류를 알려주는 시그널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희생이 의미를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힘들지만 함께 이겨냅시다. 지금까지 5월 1일 금요일 아침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